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경의 기내에서의 기자간담회 발언이 또 난리지요. 좀 쉬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프리미어 축구하고 유로컵 있잖아요. 그거 좀 보고 책 좀 보고 그랬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일정이 많은데 준비는 좀 했느냐는 질문에는 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좀 서로 확인하고 다음에 또 보자 그런 정도 아니겠나 싶은데 만나봐야죠 뭐 라고 답변합니다. 자, 대단하지요? 각국 정상들의 얼굴이나 익히고 인사하려고 했다면 지난 17일에 있었던 바이든 주재 에너지 기후 포럼에 참석을 했었어야지요. 당시 유엔 사무총장, 이집트 대통령, 오스트리아 수상, 노르웨이 수상, 나이지리아 대통령, 칠레 대통령, 캐나다 총리, 터키 대통령 등 국가 정상이 회의에 참석했으나 흥미롭게도 한국만 총리가 참석합니다. 당연 작년까지 문 대통령이 참석했지요. 회의 시작이 불금에 밤 9시라서 그랬을까요? 이러니 국민 열세로 스페인 관광 갔냐는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국 전 언론은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면서까지 나토 회의 준비를 위한 공부를 한다고 보도했는데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는 국가 정상 외교를 앞두고 축구나 보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나토 회원국들이 많아 시간도 없고 대충 얼굴 익히고 다음에 보자는 발언은 외교사의 길이 남을 망언이자 나토 정상들이 당연히 발언을 전해들었을 것이니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충 상대하겠지요. 이러면서 원전 세일즈니 경제논이니 뭐가 되겠습니까? 외교의 신이라 불렸던 문재인 보유국이라 불렸던 대한민국이 고작 몇 개월 만에 그야말로 폭망의 외교용이 된 것에 국민들의 가슴에는 천불이 난다 이겁니다. 작년 문 대통령의 G20, G7 참석 및 중동 순방 때 탁현민은 이렇게 밝혔지요. 아마도 마지막일지 모르는 대통령 순방 행사가 끝났습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까지 6박 8일간 총 4번의 비행과 20여 개의 공개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무리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보려고 해도 시간이 나오지 않고 휴식을 한다 해도 피로가 풀리기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중동 국가의 특징상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일정이 추가되고 내용이 바뀌고 시간이 변경되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순방 행사는 그냥 가서 상대국 정상을 만나고 돌아오는 일정이 아닙니다. 기획된 모든 일정을 숙지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고 만나서 나누어야 할 주제를 사전에 공부해야 합니다. 일정을 준비하는 실무자들의 부담도 적지 않지만 그보다는 이 모든 것을 결국 1대1로 혹은 1대 다수로 이끌어가야 하는 대통령의 부담이 출발 전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기에 순방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 현안들이 시시각각 보고되고 그 업무 역시 해외에서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결국 언제부턴가 우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주말이나 주일에 순방을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상대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바로 일정을 시작할 수 있고 청와대를 비우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방 본대도 그렇지만 사전답사는 더욱 그러해서 일전에 UAE 사전답사를 갔을 때는 자정 가까운 시간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현지에 새벽에 도착하고 일정을 진행한 다음 다시 자정 비행기를 타고 복귀하기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여행 같은 순방을 다녔었던 야당과 내막을 모르는 일부 모자란 기자들이 순방만 다녀오면 관광이네 버킷리스트네 하는 말들을 쏟아내서 아주 지겹게 듣고 있는데 모쪼록 대통령과 같은 일정으로 꼭 한번들 다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당의 외교 전문가들이라는 자들처럼 팔자 좋은 시절에 순방을 다니면서 무난무난하게 공식 일정이나 하고 남는 시간에 놀러다니고 그러는 순방이 아닙니다. 요즘의 순방 기자단 역시 옛날 순방에 따라다녔던 기자들처럼 정해진 일정 취재만 하면 맘 놓고 놀러다니던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그 많은 나라, 그 많은 장소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태극기를 들고 통제선 밖에서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만나겠다고 기다리던 그리고 환호하고 뿌듯해하던 해외의 국민 여러분들께도 이제야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도 순방 수행원들도 덕분에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군 1호기에는 이동 중 이러한 기내회의가 자주 열립니다. 서울에서의 급한 보고 또는 일정의 변경이나 수정 등을 보고하거나 대통령의 새로운 지시를 받기도 합니다. 이어 G7 정상회의는 다른 다자 정상회의와는 달리 까다로운 격식을 차리지 않고 정상들 사이에 친교를 통한
자유로운 만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마크롱 대통령과 인사하는 대통령님. 시간 될 때 잠깐 만나서 얘기하자고 약속을 하고 정상 라운지에서 두 정상이 약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참 이야기 중에 빨리 다음 세션 들어오라는 보리스 총리. 다자 정상회담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정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발언과 회담, 즉석 만남과 그를 위한 준비까지 대통령의 하루는 여느 날보다 더욱 길어집니다. G20 마지막 일정 오전 11시부터 현재 오후 6시까지 강행군 중 일정이 수년되어 도리 없이 샌드위치로 요기하시고 마지막 일정에 바이든 대통령과 조우 내일부터는 영국에서 COP 일정 여러모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심정 오전 10시에 나오셔서 밤 10시까지 꼬박 12시간을 이제야 일정의 절반이 지났을 뿐인데 발에서 피가 났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문재인 외교와 윤석열 외교이 차이가 극명하지요. 비교 자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순방기자단 역시 옛날 순방에 따라다녔던 기자들처럼 정해진 일정 취재만 하면 맘 놓고 놀러 다니던 그런 시간은 없다고 했지요. 흥미롭게도 경은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먼 길 컨디션 유지 잘하시고 대변인이 잘 설명해 줄 테니 걱정 마시라. 마드리드에서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세요. 자,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교는 오직 국익을 위한 정치행위입니다. 각국의 사정이 똑같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각국의 정상이 겉으로는 친한 척해도 온갖 정치적 술수가 동원됩니다. 무엇인가 얻어오면 대성공이고 당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외교에서는 목적하는 바가 분명해야 하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태도를 수정해야 하니 섬세한 시나리오가 존재해야 합니다. 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좀 서로 확인하고 다음에 또 보자 그런 정도 아니겠나 싶은데 만나봐야지 뭐. 윤석열은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의 정상들이 윤석열처럼 기껏 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이나 확인하려는 줄 아는가 봅니다. 전쟁으로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나토 회원국이 과연 한국에 무엇을 요구하거나 기대할지 온 국민이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음을 윤석열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합니다. 만나봐야지 뭐 라는 말은 아무 시나리오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외교 행위를 한다니 이게 나라이고 저게 대통령인가 싶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문제는 경이 나토에서 어떤 혹을 달고 오느냐는 것인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평화는 자유세계 연대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강조할 것이고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부합하도록 2006년 시작된 한 나토 협력 의제의 범위와 지리적 영역의 대폭 확대를 지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연설을 할 거라 했습니다. 또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지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경의 나토 참석의 가장 큰 수혜자는 북한이 됩니다. 김둘 작가는 타임지의 분석 기사를 제시하며 이렇게 밝혔지요. 라일 골드스타인이라는 아시아 전문가의 전언으로 한국이 러시아를 적대시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의 정세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자 중 하나가 김정은이라고 논평했다. 나는 이 의견에 동의한다. 윤석열은 지금 김정은에게 큰 선물을 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문단은 중국에 관한 이야기다. 한마디로 한국과 일본의 나토 참여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고 그 배후는 미국이라는 중국의 입장이다. 이것도 도저히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뼈 때리는 지적이다. 정리하면 윤석열은 왜 나토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적 관계로 만들었다는 것이 타임지 기사를 읽은 전반적 소감이다. 또한 이는 단순하게 국익을 해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에 빠뜨리는 외환죄를 물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참고로 헌법의 대통령의 권리를 보장하는 불소추 특권도 내란죄나 외환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탄핵의 단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단계까지도 윤석열은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이다. 이제 윤석열은 단지 무능한 대통령의 범주를 완전하게 벗어났다. 무능한데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대통령이 되었다. 이 또한 우리의 선택지인지라 그 피해와 고통은 우리가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그가 5년을 다 채우는 것은 도무지 국가의 미래를 복구 불가의 수준으로 만드는 것 같아 더 불안하다
라는 것이 요즘의 내 솔직한 심정이다. 이제 내 개인적인 호기심은 르몽드지에서 김건희에 대한 후속 기사를 무엇으로 쓸 것인지에 있다. 기대가 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른 지역, 다른 국가들의 군사동맹에 가서 경제 논의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였고, 당연 요구사항은 군사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진 방어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동맹 동부 지역에서 전투단을 여단 이상으로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나토 대원군을 변모시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갖춘 병력들을 30만 명을 넘어서까지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고 있는 곳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 발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야말로 신이시여 대한민국을 구하소서 수준이 아닙니까? 나토 회의 결과가 결국 공정권에 대한 인내심의 마지노선이 될 듯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